두 번째, 이것은 어디서도 얘기를 안 해줄 수도 있는데요. 가시가 있는 약초들 여러분 아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으세요? 뭐 가시오가피, 그럼 탱자나무도 가시가 있고, 엄나무? 이 가시 있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효가 좀 강한 편입니다. 그리고 뭔가 막힌 것을 뚫어버리는 효과가 좋아요. 그래서 의서에서도 이 자의 효능 중에 하나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통규짓통. 지금쯤 이 열매를 따가지고 말린 다음에 약으로 쓰면 되는데 어디에 효과가 좋느냐? 비염에 일단은 사용하시고요. 축농증에 효과가 있습니다. 콧물이 줄줄줄 흐를 때 이 사용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. 약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또 여러분 저는 바닷가 나왔습니다. 이 약초는 바닷가에서만 볼 수 있는 약초는 아닙니다. 하지만 바닷가 온 김에 이 약초 제 눈에 보였거든요. 소개하겠습니다. 의서를 보면 이 약초를 오래 복용하면 기운이 난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눈과 귀가 튀어서 총명해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. 또 하나 허리 다리를 따뜻하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어떤 약초인지 궁금하실 텐데 먼저 이걸 다 떠나서 저는 이 약초를 비염 또는 축농증에 추천하고 싶습니다. 전문가들도 그 증상에 그 질환에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죠. 어떤 약초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바로 여기 있네요. 너무 작아요 지금. 근데 이 약초도 바닷가에서 지금 해풍 맞아서 많이 안 자라는 거고 실제로 클 때는 가슴 높이까지도 크거든요. 이렇게 작은 약초 아니에요. 피디님 여기 좀 봐봐요. 털 달린 느낌. 이게 털이 아니고 가시. 이거 보세요. 이 열매가 우리 어렸을 때 피디님은 이제 시골에서 안 자랐죠? 봐보세요. 아니 달라붙잖아요 거기. 네.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달라붙는 이유가 가시가 있어서 그래요. 가시가. 벨크로라는 게 있어. 벨크로 들어봤어요? 벨크로? 찍찍이요. 우리 피디님 아시네. 난 모를 줄 알았거든. 이게 벨크로라는 게 사람 이름이거든요. 벨크로라는 사람이 이 약초 이 열매를 보고 본 따가지고 만든 게 찍찍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그걸 벨크로라고 하는데 우리는 찍찍이가 더 잘 알려져 있죠. 이게 벨크로를 만드는 그 원리가 여기 숨어 있어요. 가시가 끄트머리가 갈고리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가시를 자세히 보면 끝이 약간 구부러져 있어요.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옷에 딱 달라붙으면 이게 안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. 딱 달라붙을 수 있는 거죠. 이 약초 이름이 뭐냐면 독고말이라고 합니다. 독고말이라는 식물이고요. 그 식물의 이 열매를 약으로 쓰거든요. 근데 그거를 우리가 창위자라고 합니다. 창위자.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쯤 이 열매를 따가지고 말린 다음에 약으로 쓰면 되는데 어디에 효과가 좋느냐? 비염에 일단은 사용하시고요. 축농증에 효과가 있습니다. 비염에 또는 축농증에 사용하시면 되는데 옛날 의서 설명을 좀 인용을 하면 콧물이 줄줄줄 흐를 때 이 창의자를 사용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피디님 여기 지금 가시가 되게 성성하지 않아요? 만져봤어요 아까? 밤송이 같은 느낌? 밤송이 같은 느낌인데 사실 이렇게 누르면 아파요. 가시가 있는 약초들 여러분 아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으세요? 뭐 가시오가피, 그럼 탱자나무도 가시가 있고, 엄나무? 이 가시 있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효가 좀 강한 편입니다. 그리고 뭔가 막힌 것을 뚫어버리는 효과가 좋아요. 그래서 의서에서도 이 창의자의 효능 중에 하나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통규짓통, 통하다 할 때 통자고요. 규자는 구멍이라는 뜻이에요. 구멍을 통하게 만든다는 뜻이죠. 그럼으로써 짓통, 통증을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. 서두에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. 허리나 다리가 아플 때 이 약초를 썼다. 물론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우리 조상들 입장에 봤을 때 창의자를 계속 먹었더니 허리 무릎 아픈데도 효과가 있더라.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규짓통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죠. 자, 이것을 비염이나 축농증에 좀 대입을 해볼게요. 비염은 코에 염증이잖아요. 근데 축농증은요, 코 안쪽 비강과 그 다음에 여기 부비동이라고 있어요. 우리 여기 광대뼈 있는데 안에 이렇게 동굴처럼 비어 있거든요. 코 안쪽의 비강과 이 부비동을 연결하는 작은 통로가 있거든요. 이 통로가 막혀버려요. 비염 때문에. 염증이 있으면 부을 거 아니에요. 막혀버리면 광대뼈 밑에 있는 부비동은 고립 상태에 빠집니다. 그러면서 거기에 고름이 쌓일 수가 있어요. 그거에 이제 축농증이죠. 근데 이 축농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구멍을 뚫어줘야 되거든요. 막힌 구멍을. 근데 이게 뚫어준다는 거죠. 가시가 있잖아요. 가시가 있는 약초들은 뚫어주는 힘이 좋습니다. 실제로 축농증 환자들한테 이 창의자를 써보면 뚫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된다.
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축농증 환자들한테 창의자를 꼭 권하시고요. 두 번째, 이것은 어디서도 얘기를 안 해줄 수도 있는데요. 창의자는 술을 끊게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. 술 못 먹게 하는 약으로 쓸 수가 있어요. 저는 경험을 못 했는데 옛날 뭐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큰 시장 앞에 이 창의자를 따가지고 수북히 싸놓고 팔던 사람들이 앞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술 끊게 하는 약 이렇게 해서 팔았다고 합니다. 저는 본 적이 없어요.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경험은 해봤습니다. 연초가 되면 술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. 그런 분들이 저한테 가끔씩 와가지고 남편이 이제 술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거를 다려드립니다. 이거 하나만 다려드리면 술이 써진다고 합니다. 술이 원래 쓰잖아요. 근데 더 맛없이 써지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술 맛이 없어지는 거죠. 그래서 술을 멀리 하게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. 그걸 제가 한두 사람한테만 들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 부부가 삶의 낙 중에 하나가 이 저녁에 부부끼리 저녁에 한 잔씩 하는 게 낙이에요. 근데 이거를 드시고 나서 이걸 왜 먹었냐? 비염 때문에, 축농증 때문에 드신 거예요. 그런데 부작용이 술이 너무 써지는 부작용이 생긴 거죠. 그래서 술 먹는 재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. 그 반대도 있어요. 술을 끊을 생각으로 이거를 달아서 복용한 거예요. 근데 술은 못 끊고 비염이 좋아졌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비염과 축농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약초가 창의자. 마지막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어떻게 먹으란 말인가? 창의자는 가시를 없애고 먹어야 됩니다. 그럼 이 가시를 어떻게 없애지? 그 제약회에서 약초 공급을 받을 때 가시가 다 제거된 상태로 받거든요.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없애냐면 가정용 탈곡기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데도 넣고 돌리면 이 가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. 저도 그런 걸 안 해봤는데 해봤던 사람들의 전언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, 볶아서 써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창의자가 약간의 독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사람을 죽일 만한 독성은 아닌데 간독성 같은 게 좀 있습니다. 간독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좀 무서워지죠. 근데 용량을 오버했을 때 그래요. 한 번에 드실 용량이 한 3에서 5g 정도 생각하시면 적당한데요. 비염 축농증에 좋다 하더라는 말을 듣고 또 술을 끊게 한다라는 말을 듣고 용량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독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독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냐면 창의자를 일단은 가시를 제거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찌거나 볶아야 돼요. 그러면 이 독성이 좀 완화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. 그래서 반드시 창의자를 만나면은 가시 제거하시고요. 독성을 없애기 위해서 찌거나 볶아서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량을 3에서 5g 이상 복용하는 거를 피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 조상들 또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이거를 차처럼 달여서 먹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랬다고 보면 크게 위험한 그런 약초는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비염 있고 축농증 있고 또 술 끊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약초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너무나 확 트인 이 바다에서 영상을 찍으니까 찍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또 힐링인데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고 보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것 자체가 좀 힐링이겠죠.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 해주셔야 되죠?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.